그 처음 300km대 갔을 때는 그 연기가 나는 게 수증기다. 그러니까 한번 엔진 누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누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너무 심해서 동영상 찍고 타는 냄새가 너무 나서 그때 300km대 수증기인가 해서 잘 왔으니까 시동을 끄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동을 키우니까 새 갈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본인에서 열었더니 이제 엔진 게이지가 열려있고 아예 그냥 그 엔진룸은 초토화가 돼 있는 상태가 저희 가족은 일주일 동안 고속도로 2번 탔고 아이들도 있고 너무 무서웠죠. 딱 그거 뚜껑 여는 순간 진짜 본인 여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9일날 오셨을 때 네. 작업하는 거 다 보고 가셨고 아니까요. 그 전에 했다고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의하지 못한다. 다 끝내야 되는 거고요. 예, 신차는 1년 지나고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자동차 품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가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역대급 사전계약 타이틀을 단 기사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품질 이슈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한 고객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객이 암묵적 갑질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할 차주 역시 차량 문제와 서비스센터 문제를 모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품질과 서비스센터 대응 피해 등 제조사와 정부기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시작은 저희가 했으나 결과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량 떨림 증상을 조림 미흡으로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현대는 국민을 이렇게 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왜 이걸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객을 호구로 보더라고요. 너가 차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현대차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예, 차주와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인터넷에 워낙 신차 품질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으로도 제보 주신 차의 차종이 신형 카니발, 그러니까 이 차도 신차인데요. 구매 전에 이런 품질 이슈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사전 예약을 한 상태라 또 유튜버 분들이 4세대 카니발은 너무 좋게 나왔다고 홍보를 해서 예. 좀 믿고 좀 산 편이고 6년 전에 3세대 카니발도 사전 계약으로 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신형 카니발 타다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제보를 주셨는데요. 딱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서 출고 후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너무 많아서 처음에 300km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진동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000km 됐을 때는 뭐 릴렉션 시트라고 얘기하지만 2열까지도 너무 심하게 와서 엔진으로만 4번 정도 간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차량 출고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까지 한 달 반 조금 지났습니다. 혹시 디젤 모델인 거죠? 예, 디젤입니다. 그 진동이 심해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것이 4번,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방문한 게 3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나머지 3번은 뭐 때문에 방문하신 겁니까? 뭐 단차는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슬라이딩 도어 몰딩 고무 있는 데도 하자가 발견됐고요. 엔진에서 흰 연기가 난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7번, 8번 총 방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그 문제로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300km 찾아갔을 때는 제가 처음으로 그 센터를 방문한 차였기 때문에 본사에서 2명, 시트반에서 2명, 총 5명에서 저희 차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정상이라고 판명됐습니다. 신형 카니발 중에서 그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게 처음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어서 제가 신원을 여쭤봤거든요. 어디서 나오신 거고 왜 제 차를 보고 계시냐니까 본사에서 나와서 슬라이딩 도어 문림 열림이라던가 뭐 시트 마감재 막 이런 걸 그분이 적으면서 제 걸 차를 점검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동 문제로 엔진 마운트를 교체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동 문제는 해결되신 겁니까? 아니요. 똑같이 진동이 느껴지면서 고쳤는데 소음이 더 발생됐죠.
핸들 쪽에 나는 소음. 그 구형 카니발도 타셨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그 혹시 공명음 문제는 없습니까? 네, 신차도 공명음 있습니다. 아, 진동과 공명음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거 유튜버 분들 말 믿고 진짜 타시면 안 될 정도로 제가 타보니까 이건 공명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해당 차량을 사기 전에 시승을 해보셨습니까? 시승할 기회가 없었죠. 아, 사전 계약이기 때문에. 네, 사전 계약이고 또 워낙 진짜 저도 이제 유튜버 보면서 분들이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좋다 글만 있었고 그래서 믿고 샀죠. 결국은 인터넷 리뷰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보를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엔진에서 오일 누유 현상이 발견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약간 전조 증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엔진 마운트를 교체하신 날 집에 돌아오니까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또 신차를 뽑고 3일 만에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셨다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때는 서비스센터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그 처음 300km 때 갔을 때는 그 연기가 나는 게 수증기다. 신차 뽑고 자리 잡아야 되고 묻어야 되는 뭐 기름이라던가 이런 거기 때문에 수증기 같은 연기는 날 수 있다. 예. 더 타고 안 와. 10월 20날은 너무 심해서 2주 걸려서 예약 잡아서 갔는데 타더니 뭐 기계 측정 없이 그냥 엔지니어 감으로만 정상입니다. 엔진도 없네? 정상입니다 해서 다른 데서는 그나마 엔진 마운트 갈아주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럼 한 대만 갈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에서 새 갈리는 소리가 난 다음에 엔진 오일 누유를 확인했다고 해주셨는데요. 리콜 대상이라서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또 했다고 해주셨는데 이때 당시에는 서비스센터에서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겁니까? 그때 20날 이제 엔진 마운트 갈면서 제가 어차피 리콜 대상 차량이니까 한번 엔진 누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누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추천을 받았는데 예. 때 갈리는 소리 나기 전날 집에 와보니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너무 심해서 동영상 찍고 타는 냄새가 너무 나서 그때 300km 때 수증기인가 해서 잘 왔으니까 시동을 끄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동을 키우니까 새 갈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좀 뭔가 심각하다 그래서 봤더니 엔진이 이제 누유가 돼서 보닛을 열었더니 이제 엔진 게이지가 열려있고 아예 그냥 그 엔진룸은 초토화가 돼 있는 상태가 27일 날이었습니다. 27일 아침. 그러면은 새가 갈리는 소리는 어떤 게 갈리는 소리였던 건가요? 그냥 엔진 소리가 그냥 새를 갈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누유를 확인하셨고요. 아침에 대해서 확인했고 저희 가족은 일주일 동안 고속도로 2번 탔고 아이들도 있고 너무 무서웠죠. 딱 그거 뚜껑 여는 순간 진짜 본인 여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엔진룸 상태가 좀 표현하시기로는 어땠을까요? 엔진 오일이 폭발했다 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폭발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센터랑 분쟁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엔진도 갈아주고 세차도 해준다고 했는데 제보자께서는 교환 환불 처리를 원하시는 상태였다고 하셨고요. 그 교환 환불에 대해서 서비스센터 입장은 어땠습니까? 예, 아침에 가서 저 고쳐준 엔지니어랑 그 구독장이 엔진 룸을 보자마자 이거 왜 그래요? 했더니 오일캡 열렸었어 얘기하니까 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러면은 엔진 교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세척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이건 아니다. 교환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제 차 건들지 마세요 얘기를 했고 1시간 만에 엔진이 도착했다고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불 받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환불은 받더라도 수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불 요청도 저보고 알아서 해라. 우리는 환불 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엔진 게이지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오일량 테카는 게이지가 본인 열었을 때 열려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기에 누군가가 제대로 봉인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 오일이 넘쳐나면서 같이 뭐 역류를 한 걸까요? 엔지니어 실수였으면 그쪽 서비스센터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엔진이 정상적이게 막혀있는데 폭발을 했다 하면 이거는 지금 카니발 타고 계시는 분들은 다 리콜 대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도 저와 같은 흔적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 엔진 마운트를 교체하시고 보닛을 열거나 하진 않으신 거죠? 네, 열지 않았고 26일날 경찰에 제가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분도 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혹시 뭐라 그러던가요? 그 엔지니어분은 살인미수라고 신고했던 부분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왜 산미소였냐면 이분이나 저랑 좀 언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좀 비아냥거리면서 교환해드릴게요. 정상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 이거 열지 않았으면 저절로 열렸으면 이거는 진짜 한일반은 전체 리콜 대상이어야 되고 누군가 실수로 봉인을 꽉 안 했으면 그분 책임인 거고 센터는 책임을 지금 누구도 안 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좌우지간 두 가지 모두 기아차 측 잘못인 거네요. 명확히 잘못이 있는데 교환 환불 대상 건이 아니고 레몬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써주신 내용 중에요. 서비스 센터에서 1시간 만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찾았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 겁니까? 예, 제가 2열 슬라이딩 도어 끝에 보면 고무 몰딩이라고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소리가 나서 교환을 받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그 부품 샀는데 이틀 걸려서 3일째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품 왔으니까 와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서비스 센터가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9시 반에 보여주니 엔진 교환해드리고 세척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10시 반에 전화를 했거든요. 가면서 저 교환 환불 받을 거니까 제 거 차 일단 냅두세요. 증거가 없어질 것 같아서 냅두세니까 지금 엔진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뭐 교환 환불 하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만에 왔습니다. 그 엔진이. 신형 엔진이. 분명히 제가 구독자님한테 엔진이나 이런 거 교환하지 말라고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고객님, 네. 저랑 얘기할 때도 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녹음 파일 보시면 돼요. 네, 교환을 하든 환불을 하든 차는 고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니요. 차주 동의 없이 수리 불가. 동의 안 하시지 않았고요. 저희 만났을 때도 차 고치지 말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녹음 파일 보십시오. 그 전에 구독자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9일날 오셨을 때 네. 작업하는 거 다 보고 가셨고 아니까요. 그 전에 했다고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동의하지 못한다. 다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빨리 안 되다가 환불을 할 거니까 수리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엔진을 빨리 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환불 요청하니까 엔진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지 마세요 했더니 어찌됐건 환불 교환이라도 엔진도 왔고 여기 안에 있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라고 고치더라고요. 환불은 다른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서비스 센터 측에서 말했다고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처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서비스 센터는 그 지역 본부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차를 샀는데 소장이랑 지역 본부가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고 소장이랑 지역 서비스 본부는 서비스 센터가 잘못했으니까 서비스 센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서로 양쪽으로 미는 상태고 저번 주에 교환 환불 대상이 아니니까 서부 지역 본부 가도 안 되고 여기서도 환불이 안 됩니다. 환불 받으실 거면 저보고 알아서 뭐 중개인을 하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말한 다른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도 결국은 안 된다고 말씀 들었다는 거죠? 예, 책임 없다. 교환 환불권이 없다. 알겠습니다. 511 교환권 얘기는 뭔가요? 엔지니어가 잘 고치고 있으니까 5일 교환권 2회, 광택 1회,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제 차를 10년 동안 여기 서비스 센터에서 책임져라. 무조건 뭐 말썽이 피면 다 고쳐줘라. 그래 마음 놓고 타고 다니지 않겠냐고 얘기했더니 그건 안 되고 5일권으로 주겠다. 싫습니다. 환불 받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었냐고 질문 드린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비스 센터에서 저는 사과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죄송합니다. 저희 싫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고 5천만 원 주고 이 차를 사서 점검 받으러 갔다가 엔진 변함인지 아니면 인재 사고인지 둘 중에 분명히 사고가 있는데도 사건이 없었고 본부장 및 센터장님을 면담을 요청해도 팀장 실장은 담당자가 왔으니 면담은 무리한 요구다 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이틀 만에 엔진을 고치고 세차까지 했다? 그거 타라고 하고 교환 환불권이 없다. 저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새 차고 한 달 반 됐고 2,000km 조금 탔는데 엔진 오일이 엔진은 범벅이 됐는데도 엔진만 교환하고 이거 타라고 하는 기아 자동차의 이런 생각이 진짜 맞는 건지 진짜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카니발을 타셨고 공명의 문제도 동일하게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다음 차도 현대기아차를 살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번에 환불 받으면 절대 환불 뭐 되든 안 되든 이 차 지금도 팔고 싶고 진짜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세척을 했다고 했는데 물 세척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곳만 닦았는데 사이사이 결합된 배선들이
질비한 엔진룸인데 이걸 교환 한 번 없이 그냥 엔진만 교환했다고 타고 다녀. 지금도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와이프랑 아이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차량 상태는 어떤 겁니까? 진동은 똑같고요. 예. 공명은 소리가 지금 더 심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연찬해서 정비받으러 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몇 번이나 정비소를 오간 겁니까? 엔진 이 사건까지 하면 10번이 넘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TV 매체와 이제 유튜버들을 보면서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캠핑 가면서 카니발만한 차가 없구나. 다시 또 카니발을 타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사자마자 서비스 센터를 총 5번 정도 갔을 때는 이 서비스 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았고 유튜버들이 말한 카니발의 장점들이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어찌됐건 엔지니어가 실수를 했던 엔진이 혼자 저절로 엔진 게이지가 올라갔던 두 가지 문제가 기아 자동차에 있는데도 우리는 잘못 없으니까 너네 그냥 타 엔진 갈았으니까 타 엔진 오일이 견선에 있는데 위험하면 어떡합니까? 고장나면 고쳐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카니발 차주분들,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 알고자 제가 좀 외치고 싶어서 공론화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주신 목소리는 충분히 좀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질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누유 문제와 서비스 센터 대응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신형 카니발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차의 미디어 대응이 있기 훨씬 전 지난 8월 시선집중에서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역시 차량의 품질 문제와 서비스 센터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차주들의 제보가 빗발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 아니 정부기관조차 제조사를 지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시선집중은 그러한 언론과 정부기관의 안일한 태도를 보며 생긴 고민에 대한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당시 인용했던 말들은 이미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워치독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 랩독은 권력의 무릎 위에 앉아 귀염을 독차지하는 애완견,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드독, 경비견도 있었습니다. 경비견은 이미 기득권에 편입되어 권력을 쥐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경호해왔던 그 권력마저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전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들었을까? 사실 기득권과 언론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대응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는 해직 언론인들을 이야기한 다큐멘터리가 개봉됐었습니다. 그렇게 방송 잘하자고 제대로 뉴스 해보자고 했던 게 결국 이런 겁니까? 한창 자동차 제조사도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죠. 누군가는 소비자 편에 서고 누군가는 제조사 편에 서고 또 누군가는 어느 편에 설지 어떠한 것이 맞는지 방황하고 있었던,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쪽이 소수가 되었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그 소수는 누군가의 말처럼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듯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저희에게 질문합니다. 대기업이 나섰는데 바뀔 생각은 없느냐? 어느 소설가의 한마디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것, 요는 살아있을 것이냐 살아있지 않을 것이냐이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 자고로 독립운동은 소수로 시작되어 마치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이들까지 모이고 모여 절대다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절대다수는 전국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저희 오토포스트는 길들지 않았고 앞으로도 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작은 저희에게, 결과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의 시선집중이었습니다.